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수입될 때 수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휘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수입 통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수입 통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수입 통관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서류가 있느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입 통관 시 확인해야 될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관세법에서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치는 서적이나 간행물들, 그리고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들, 그리고 폐와 같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등 같은 제품들은 모두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이 금지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입하시고자 하는 제품은 거의 다 수입 통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국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승인이나 허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승인이나 허가 사항들은 득하셔야만 수입 통관이 되기 때문에 수입 제품이 국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등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텀블러와 같은 제품들은 음료를 담고 그리고 그 담겨진 음료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텀블러는 식품위생법상 승인을 받으셔야만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텀블러 이외에도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파법, 그리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국내 요건들을 득하셔야만 수입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국내 법령상 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네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제품의 관세율을 확인하셔야죠. 제품의 관세율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HS 코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 텀블러를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텀블러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품이긴 하지만 보온하는 역할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온병 HS 코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9617 00의 1000번에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HS 코드에 따른 이 제품의 관세율은 8%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텀블러 자체를 수입하는 것 말고 이 뚜껑만 수입하시게 된다면 이 제품은 플라스틱재 기타 제품인데요. 텀블러의 부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플라스틱재 재질에 따른 기타 제품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이 제품이 플라스틱재 기타 제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얘는 플라스틱재 기타 제품으로 6.5%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수입하시고자 하는 제품의 HS 코드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하시고자 하는 제품의 HS 코드를 확인하시는 게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입하시고자 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FTA를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국,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FTA를 체결하고 있고, FTA 협정 세율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스테인리스 제품이 만약 중국에서 생산돼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현재 3.2%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8% 관세율을 납부하시는 것보다 3.2%의 관세율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많이 절감될 수 있겠죠. 그렇듯 수입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국가에서 수출되시는지 확인하시고,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게 세 번째 확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BL, 그리고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BL은 물품이 선적되고 나면 포워더에서 발행해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보이스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수출자가 누구인지, 수입자가 누구인지, 몇 개를 얼마만큼 수입할 건지, 그리고 뭐 FOB로 수입하는지, CIF로 수입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인보이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품의 포장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패킹 리스트도 더불어 함께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 통관에 필요한 게 BL,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이 세 가지 서류가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수입 통관 진행하시면서 제품의 정확한 HS 코드 파악을 위해서 용도 설명서라든지 기타 제품의 사진이라든지 원산지 표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준비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실 때
이제 물품의 가격 이외에 관세 부가세가 발생하게 되고요.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만 수입 통관 수리가 되고 이제 물품을 찾으실 수 있게 돼요. 제품 텀블러가 아까 관세율 8%라고 했는데 이 제품이 우리나라 도착한까지의 CIF 금액이 한 개당 1,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제품의 관세율은 8%이니까 관세는 80원, 그리고 부가세는 이 물품의 가격 1,000원 더하기 80원의 10%, 그래서 108원이 부가세가 나옵니다. 이러한 관세 부가세 80원과 108원을 함께 세간에 납부하셔야만 수입 통관 수리가 되고 물품을 출고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품을 단순히 관부가세만 낸다고 되시는 건 아니고 이제 공항이나 항구에서부터 이제 도착지까지 물품을 받으실 때 국내 운송비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물품을 가지고 오셨을 때 포어더에 납부하시는 국제 운송료 부분도 자금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관세, 부가세, 국제 운송료, 국내 창고료, 그리고 국내 운송료, 마지막으로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수입 통관 수수료, 이런 6가지 항목에 대한 자금이 구비되어 있어야 수입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오늘은 5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수입될 때 수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수입하시고자 하는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 관세사와 상담을 꼭 하시고 관련된 요건들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수입 통관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 휘관세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